통계청이 지난해 9월 공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관련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나라의 1인 가구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나홀로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혼밥, 혼술 들어보셨는데요. 네, 그럼요. 1인 가구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가 520만 명. 네. 이 1990년, 그러니까 약 26년 전, 네. 26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특히 25에서 39세의 1인 청년 가구는 이 65만 명 수준인데 1인 가구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6년에 비하면 10여 년 전인데요. 무려 30% 가까이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1인 가구 중에서도 25에서 39세의 네. 이 청년 가구가 1인 청년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성의 경우에 1인 가구가 261만으로 이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인 남성 청년 가구는 거의 변동이 없었었는데 네. 1인 여성 가구는 무려 75.9%, 8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의 1인 가구 규모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만큼 남성에 비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활동 인구가 또 늘어났는데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모님과 살지 않고 1인 가구를 또 형성하게 되고 네. 또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골드미스가 네. 급증하면서 여성 1인 가구가 이 최근 근래 들어 늘어난 이유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 혼자 살아도 경제적으로 뭐 전혀 하자가 없고요. 또 이렇게 보면 또 결혼하기도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인 여성 가구와 관련돼서 우리가 또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저출산 현상이 또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네. 1인 가구의 원인 분석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배정찬 본부장님은 1인 여성 가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사회적 현상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비판은 할 수는 없지만요. 네. 그만큼 이 여성들이 육아 문제라든지 또는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의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1인 가구가 좀 늘어난 원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 사회가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육아, 출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 주는 그런 이 사회적인 움직임이 네. 함께 일어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혼자 사는 여성분들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단순하게 그 지금 말씀하신 뭐 육아라든가 보육 문제뿐만이 아니라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하다. 혼자 사는 어떤 문화를 즐긴다. 이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좀 배치되는 의견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남성들이 부담만 줬을까요? 아, 그렇습니까? 아, 예.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네. 혼자 살다 보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미용이 됐든 아니면 취미 활동이 됐든 네.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여성들에 대한 이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원인일 수 있는데 이 결혼을 하더라도 여성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어왔습니다. 남성들도 이 아내가 또 여성들이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네. 내조가 있으면 또 외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 사회 단면도 네. 함께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직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1인 여성 가구 중에서 이제 30, 40대 싱글족, 지금 뭐 배정찬 본부장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 상당히 높은 그 1인 가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여성 1인 가구인데요. 서울의 여성 1인 가구는 2000년, 그러니까 네. 16년 전만 하더라도 약 30여만 가구에서 2015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그만큼 급증했다고 하는 것인데 서울 전체 가구 중 여성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기준으로 네. 15% 가까이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그렇군요. 예. 이 서울의 여성 1인 가구 현황을 보게 되면 2015년 15%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1인 가구 연령대를 살펴보면 주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골드미스인 경우인 이 3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가 한 25%, 4명 중 네. 1명 정도 꼴이었고요. 또
이 30% 정도를 차지하는 비중이 60세 이상 여성 가구였습니다. 이것은 사별을 하거나 60세 이상도 많네요. 그렇습니다. 의외로. 여성들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또는 항원 이혼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경제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좀 나이가 있으신 60세 이상의 여성 1인 가구에 우리의 또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네. 그분들이 또 독거, 또 노인의 형태로 또 65세 이상 70세의 경우에는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지 네. 우리 서울시도 우리 사회, 우리 시민들도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변창 본부장님, 이렇게 1인 가구가 상당히 특히 여성 30, 40대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이 소비 형태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네. 이 3, 40대가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이 결혼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여성들의 생각도 많이 의식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이제 과거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상당히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정도였는데요. 네. 이제는 포미족이라고 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포미,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경우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네. 건강도 또 여가도 네. 편의도 또 고가의 상품들도 이제 나 혼자의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폼이라는 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for health, 또 뭐 레크레이션, 편의. 그렇습니다. more 약자이기도 conditional. 하고 예.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네요. 형태인데 예. 머리글을 따서 우리가 폼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또 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1인 여성 가구인 경우에는 매달 이번 조사 결과 약 125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남성 110만 원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남성에 비해서 나를 위해서 for me 이 여가 활동에도 또 미용에도 네. 또 나 자신의 이 건강을 위해서도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여성들의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여성들이 의외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혼술족, 혼밥족 얘기하셨지만은 남자들보다 의외로 그 소비 행태가 좀 더 뭐라 그랬습니까? 좀 더 고급스럽다 그럴까요? 먹는 것도 그렇고 소비 뭐 식생활도 그렇고 상당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남성들의 경우에는 양에 집착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삼겹살 5인분 무조건 갑니다. 아, 그래요? 근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미용과 다이어트,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보다 고급스럽지만 건강에 좋은 영양가 비싸다 있는? 하더라도 내 몸에 좋다면 오히려 그런 소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여성의 경우에는 미용, 의료의 경우에도 남성들보다도 더 많은 지출. 이제는 아까도 보셨지만 폼이라고 하는 것은 값싼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감하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이것이 남성들 조마조마하거든요. 주저주저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애매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아니라 결정력, 자기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또 네. 소비를 하는 그런 여성들의 트렌드를 우리는 최근 들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주거 형태도 많이 변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증금이 있는 월세 그리고 전세의 점유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네. 좀 더 안전하고 안락한 아파트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거주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로 많이 이 갑니까? 대도시 또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는 주로 연립 다세대 이 적정한 비용에 자기만의 공간을 꾸밀 수가 있고 오피스텔이라든가? 오피스텔도 상당히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좀 더 열악한 경우에는 고시원 원룸으로 가게 되는데 네. 이런 경우 또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네. 보다 더 안전하고 공동 주거 시설이 잘 돼 있는 아파트 쪽이 나을 텐데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비용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비즈니스 트렌드도 상당히 변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그 고가의 비즈니스를 또 여성들만을 특화한 비즈니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연립 다세대에 거주하다 보니까 나 홀로 가정의 경우에는 안전이 제일 중요할 수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귀가할 경우에 또 내가 집이 없을 때 애견, 애완견 이런 또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CCTV를 통해서 집이 아무 이상이 없는지 또는 애완동물들은 안전한지 이것들을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여성들만을 위한 그런 여행 상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무인 택배함.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면 상당히 그렇죠. 또 불안할 수가 있겠는데 이 무인, 사람이 없는 가운데 택배를 보낼 수도 있고 네.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요. 또 편의점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 가면 분명히 또 편의점 내에 네. 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해서 많은 그런 제품들이 등장했는데 편의점의 1인 도시락 네. 상당히 판매가 많다고 합니다. 또 소량으로 반찬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가게도 많이 생겨났고요. 1인 가구 전용 이사업체도 생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만큼 1인 가구의 소량의 이삿짐을 네. 아주 편안하게 적정한 비용에 그렇게 이사하실 수 있게 알겠습니다. 모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 나홀로 가고 외롭지 않습니다. 그만큼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 트렌드도 변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계속해서 여성 중심의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겠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여성들, 예. 이제 과거의 남성 위주의 사회가 아니라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주도 네. 경제활동 인구가 되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